한옥마을의 잘못된 편지, 바람에 흩어진 마음, 사람의 마음이란 종이보다 약하다고 했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작은 먹자국에도 얼룩진다고 했습니다. 조선 말기 한적한 한옥마을에서 한 통의 잘못된 편지가 두 사람의 인연을 흔들었습니다. 그 편지 한 장이 가져온 오해와 진실, 그리고 믿음의 이야기가 오늘 밤 펼쳐집니다. 조선 말기 내륙 깊은 곳에 매죽촌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매죽촌이라는 이름은 마을 어귀에 매화나무와 대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봄이면 매화가 피어 향기로웠고 여름이면 대나무 숲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매죽촌은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에는 20집 남짓한 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작은 서당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을 아이들이 글을 배웠고 어른들도 가끔 모여 시를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당을 운영하는 훈장은 박훈장이라 불렸는데 40이 넘은 선비로 학식이 깊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도현이라는 22살의 청년이었습니다. 도현은 매죽촌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의 집안은 원래 양반 가문이었으나 대가 기울어 이제는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단정했습니다. 성품은 온화하고 예의가 바르며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그는 박훈장 밑에서 글을 배웠고 학문에 대한 열정이 깊었습니다. 도현은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정수라는 분으로 예전에 작은 벼슬을 했지만 지금은 은퇴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송씨 부인으로 자애롭고 현명한 분이었습니다. 도연의 집은 마을 중심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한옥이었고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가을이면 감이 주렁주렁 열려 이웃들과 나눠 먹곤 했습니다. 도연의 집 옆에는 정연이라는 아씨가 살았습니다. 연희는 도연과 같은 나이로 22살이었습니다. 그녀는 과부가 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연희 아버지는 그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 후 연희와 어머니는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연희의 어머니 백씨 부인은 바느질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연희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피부는 하얗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었습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연희는 어려서부터 도연과 함께 자랐습니다. 두 집이 이웃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어릴 적에는 함께 놀았고 자라서는 서로를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도연과 연희는 마치 오랜 벗처럼 매일 마주쳤습니다. 아침이면 도연이 마당을 쓸 때 연희가 인사를 건넸고 저녁이면 우물가에서 마주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서로 도와주는 사이였습니다. 도연은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연희는 김장철에 김치를 나눠주었습니다. 도연의 어머니가 아프면 연희가 약을 다려주었고 연희의 집 지붕이 새면 도연이 고쳐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좋은 짝이 될 것이라 수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저 이웃으로 친구로 지낼 뿐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려 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로를 향한 특별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연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감히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고 가문도 기울었으니 연희에게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연을 볼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지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마음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부의 딸이라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음을 숨긴 채 지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만큼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따뜻한 관계는 어느 날 새벽 한 통의 잘못된 편지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늦은 봄이었습니다. 매화는 이미 지고 대나무는 푸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마을에는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연희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연희는 빗자루를 들고 대문 밖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연희는 도연의 문 앞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종이는 접혀 있었고 끝부분이 바람에 젖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호기심에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혹시 도연이 떨어뜨린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연희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붓글씨로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글씨는 서둘러 쓰인 듯 삐뚤삐뚤했습니다. 연희가 글을 읽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나 약속한 곳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연희는 편지를 읽으며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도연과 어떤 약속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는 도연이 다른 여인과 만나려는 글이 틀림없었습니다. 연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접어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연희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앉았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연희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이 자신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을 거라 착각했던 것입니다. 도연은 그저 친절한 이웃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도 다정한 말도 모두 이웃으로서의 예의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도연에게는 마음을 전할 다른 여인이 있는 것입니다. 연희는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며 물었지만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우물가에 나갔습니다. 물을 길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두레박을 내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도연이 우물가에 나타났습니다. 도연도 물을 기르러 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물가에서 마주쳤습니다. 도연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연희 아씨, 안녕하셨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도연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평소에 연희라면 밝게 인사를 받았을 텐데 말입니다. 도연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몸이 불편하냐고 물었습니다. 연희는 아무 일 없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물동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하루 종일 연희의 차가운 태도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희의 슬픈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무언가 큰 오해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희는 도연을 피했습니다. 눈이 마주칠 때면 돌아섰고 그가 인사를 건네면 작은 목소리로만 답했습니다. 도연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는 연희와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은 연희가 개울가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빨래를 하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연희를 따라갔습니다. 마을 뒤편 개울가에 도착했을 때 연희는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연희는 도연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연희아 씨,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면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것이 너무 괴롭다고 했습니다. 연희는 빨래를 멈추고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연희가 잠시 망설이다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사흘 전 아침 도연의 문 앞에 떨어진 편지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편지냐고 되물었습니다. 자신은 어떤 편지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희가 말했습니다. 오늘 낮 약속한 곳에서 기다리겠다는 편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분명 도연이 다른 여인과 만나기로 한 약속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도연은 이제야 오해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흘 전 아침 자신의 집 앞에 무엇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그날 아침 마을 아이 하나가 자신의 집 앞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붓글씨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연희아 씨, 그 편지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옆 마을에 사는 17살 아이가 붓글씨 연습을 하며 장난삼아 쓴 글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그 아이는 서당에서 배운 글귀를 따라 쓰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집 앞에서 종이에 글을 쓰고 놀다가 그대로 두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연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연희아 씨가 그 편지를 보고 오해했다는 것이 안타까우면서도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자신에게는 다른 여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연희만을 마음에 두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연희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소 도연의 따뜻함을 알기에 차마 의심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단 한 장의 잘못된 편지가 스스로의 마음을 이리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연희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종이보다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작은 먹자국에도 얼룩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붙잡는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떨구었지만 금세 고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자신은 연희를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감히 말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연희도 고백했습니다. 자신도 도연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부의 딸이라는 것이 늘 걸림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조금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편지는 사라져도 그들이 서로를 향한 마음은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부모님께 연희와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정수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희의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딸이라는 것, 가난하다는 것, 모두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송씨 부인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연희를 오래전부터 좋게 봐왔습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효심이 깊고 마음이 따뜻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집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연희는 훌륭한 며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의 부모는 연희의 어머니 백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혼담을 꺼냈습니다. 백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딸이 좋은 집안으로 시집 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백씨 부인은 걱정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너무 가난해서 혼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송씨 부인이 백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혼담이 오가고 혼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석 달 후 가을에 혼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이 맺어지는 것을 모두 반겼습니다.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도연과 연희는 혼례를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혼례를 한 달 앞두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30쯤 되어 보이는 남자로 옷차림이 화려했습니다. 상인처럼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연희에 대해 물었습니다. 연희가 어디 사느냐고,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왜 연희를 찾는지 궁금했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연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백씨 부인이 문을 열었을 때 그 남자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남자는 연희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연희의 죽은 아버지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정만수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장사를 하러 멀리 떠났고 그 후로 소식이 끊겼었습니다. 이제야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정만수는 연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희가
이렇게 아름답게 자랐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정만수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연희를 위해 좋은 혼처를 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멀리 도시에 사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씨 부인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연희는 이미 혼인이 정해졌다고, 한 달 후면 혼례를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정만수는 화를 냈습니다. 그는 집안의 어른인 자신에게 먼저 알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허락 없이 혼인을 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씨 부인은 난처했습니다. 정만수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예법상 집안 어른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혼례가 정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도연과 연희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정만수는 도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정수를 만나 말했습니다. 연희의 혼인을 취소하고 자신이 정한 혼처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수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예법을 중시하는 사람이었기에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했습니다. 도연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와서 혼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연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정만수를 만나 애원했습니다. 제발 자신과 도연의 혼인을 허락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정만수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한 혼처가 훨씬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유한 집안이고 연희가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희가 말했습니다. 자신은 재물이 아니라 마음을 따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만수는 비웃었습니다. 어린 여자가 무엇을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박훈장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박훈장은 도연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법상으로는 정만수의 말이 맞다고 했습니다. 집안 어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리상으로는 연희와 도연의 혼인이 맞다고 했습니다. 이미 약속이 정해졌고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훈장이 제안했습니다. 정만수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마음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박훈장이 말했습니다. 정만수가 진정으로 연희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연희의 행복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점을 강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도연은 용기를 내어 정만수를 찾아갔습니다. 정만수는 주막에 묻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정만수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연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했습니다. 연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만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랑만으로 살 수는 없다고, 현실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자신이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반드시 연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평생 연희를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정만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연을 돌려보냈습니다. 도연은 낙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정만수를 찾아가 설득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도연과 연희는 오래전부터 서로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인정한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어른들도 거들었습니다. 도연은 훌륭한 청년이라고 연희를 잘 돌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만수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제발 자신과 도연의 혼인을 지켜달라고 빌었습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진사는 연희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연희를 불러왔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김진사 앞에 섰습니다. 김진사는 연희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만수에게 물었습니다. 김진사가 물었습니다. 이 아가씨가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이 정해졌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정만수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혼인은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진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정만수에게 말했습니다.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자신은 억지로 혼인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이미 마음을 둔 사람이 있다면 그 혼인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만수는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김진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혼인은 두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재물이나 집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의 진심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연희가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도연을 사랑한다고 도연과 혼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만수에게 말했습니다.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 혼담을 철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하도록 해주라고 말했습니다. 정만수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진사가 먼저 혼담을 철회한 것입니다. 김진사는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이 두려운 마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김진사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연희 아씨를 잘 모시라고 평생 행복하게 해주라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김진사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김진사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음씨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정만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도연과 연희의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정만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도연이 연희를 평생 잘 모실 것을 약속하라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맹세했습니다. 평생 연희를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혼례날이 왔습니다. 가을의 맑은 하늘 아래 도연과 연희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연희는 아름다운 혼례복을 입었습니다. 도연은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의 고난이 모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두 사람은 도연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도연의 부모는 연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연희는 시댁에서 효도를 다했습니다. 시부모님을 잘 모셨고 집안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도연의 부모는 며느리를 얻은 것을 기뻐했습니다. 도연과 연희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서로가 있어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듬해 봄, 연희는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도연은 기뻐하며 연희를 더욱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가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도연과 연희는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성은 성스러운 훈장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도연과 연희는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도연은 열심히 공부하여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비록 높은 벼슬은 아니었지만 마을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공정하고 청렴한 관리로 존경받았습니다. 연희는 현명한 아내이자 어머니였습니다. 집안을 잘 돌보았고 시부모님께 효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희를 칭찬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도연과 연희에게는 아이가 더 생겼습니다. 딸 둘을 더 낳아 3남매를 키웠습니다. 집안은 화목했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도연의 부모도 손주들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어느 날 도연과 연희는 개울가를 산책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마음을 확인했던 그곳이었습니다. 도연이 연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잘못된 편지가 아니었다면 자신들은 아직도 마음을 숨기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편지가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그 덕분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매죽촌 사람들은 그 뒤로 오랫동안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오해는 바람이고 믿음은 돌담이니 바람이 불어도 돌담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도연과 연희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들을 보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오해가 있어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도연과 연희는 평생을 함께하며 늙어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런 부부가 진정한 부부라고 말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종이보다 약하지만 믿음은 바위보다 단단합니다. 작은 오해에 흔들리지 말고 서로를 믿으십시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돌담처럼 당신의 관계도 그렇게 단단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